네, 안녕하세요. 은연주TV의 은연주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여름 그 반팔 차림으로 영상에 출연했다 지금 벌써 이렇게 옷을 두 겹이나 껴입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자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5%대로 3%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네, 이 기준금리가 3%로 진입한 거는 2012년 이후에 10년 만에 있는 일인데요. 그럼에도 이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아서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 그럼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로 앞으로는 진짜 정말 살얼음판 이것보다 더한 표현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제가 항상 드렸던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또 계속 지속되는 이 금리 인상과 또 시그니엘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용도가 주택이 아니고 그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이 대출이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 유동자금이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평가받기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에 정말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그 매수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만큼 제공할 매물이 없었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매수를 원하셨지만 그만큼 공급이 없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분위기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그 중에서도 이 선호하시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파악을 할 때 그냥 뭐지? 그냥 아파트처럼 평수가 크면 제일 좋은 건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시면은 진짜 타입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223세대인데 정말 타입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양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것들을 가장, 선호를 하시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뭐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어딜 보고 있냐, 어딜 바라보고 있냐, 랜드마크적인 이런 건물이잖아. 초고층 건물에서 도대체 어느 곳을 봐야 하냐. 당연히 한강뷰를 가장 선호를 하시고 그러면은 이게 뷰가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뷰에 특화된 설계이기 때문에 그럼 타입은 어떤 타입을 좋아하냐. 이 뷰에 특화된 설계이기 때문에 어떤 타입은 이 데드 스페이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 선호하는 타입 같은 경우는 내 공간을 온전히 내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데드 스페이스가 적은 타입을 좋아하시겠죠. 그게 바로 이렇게 네모 반듯한 타입을 좋아하세요. 제가 이 예정 영상에 보면은 몇 개월 전에 시그니엘 레지던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매수를 받은 타입이 뭐뭐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100평형 정면 한강뷰를 바라보는 네모 반듯한 타입이었습니다. 이게 또 2019년도에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실거래 이력이 있었는데 115억이었거든요. 네, 선호도가 높은 또 달랑 7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세대인데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매수를 원하셨었어요. 내가 이왕 살 거면 가장 그래도 한강이 보이고 좀 제일 좋은 걸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를 많이 원하셨던 분들도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있다 보니까 또 앞으로 계속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되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제 관망하겠다 이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네, 매물은 나오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금리 인상과 함께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또 위기와 기회가 혼재하는 시기로 또 인식을 하셔가지고 위험은 경계를 하되 기회가 있으면 잡아라. 또 이런 시기가 아니면 또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는 걸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세요. 근데 당연히 모든 분들이 가장 좋은 가격에 가장 쌀 때 내가 이거를 매수를 해서 정말 가장 이 꼭대기 머리 꼭지점이 왔을 때 팔고 싶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기회가 있을 때는 잡아야겠죠. 그럼 이런 소식들은 또 제가 알려드려야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올해 7월에 혹시 기사 기억나시나요? 시그니엘 레지던스 감정평가에만 93만 6천 공매로 나오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이런 고가 부동산 자체가 경공매에 나오는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크게 기사화 되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이 소식을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럼 이 공매로 나오는 세대가
바로 뭐냐? 제가 방금 전에 막 계속 매니스 문의를 주셨다고 했던 그 바로 7세대 중에 그 한 세대가 바로 공매로 나옵니다. 희소 가치가 높은 세대가 공매로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사화가 된 이후에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실질적으로, 그 입찰에 참여를 하시려고 하시기도 하셔가지고 뭐 지금 뭐 실거래가나 앞으로 내가 만약 이걸 낙찰받게 된다고 하면 임대료 등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아는 대로 최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공매가 진행이 됐냐 안 됐냐, 이게 계속 입찰 기일이 취소되고 연장되고 취소되고 연장이 됐는데, 이게 또 입찰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10월 31일. 그리고 이 공매보다 근저당권을 잡고 있는 2세대 이제 근저당권을 잡고 있는 우리은행에서 먼저 이 경매 신청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경매가 도대체 언제 진행이 되냐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셨어요. 근데 경매도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똑같이 동시에 10월 31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공매 같은 경우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 동안 입찰을 하고 11월 그 다음날 이제 입찰 결과를 발표를 하고, 경매 같은 경우는 10월 30일 당일 오후에 이제 입찰을 한 후에 그 후에 이제 당일날 결과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 같은 경우는 아시죠? 국세 체납으로 나오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입찰에 참여를 하시냐면은 그 온비드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인터넷 입찰을 하셔야 하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또 선호하시는 게 경매를 더 선호해요. 그리고 이 공매 같은 경우는 최저 입찰가가 93억 6천, 그때 감정평가에 공개됐었잖아요. 근데 이 경매는 89억 9천에 이렇게 최저 입찰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경공매가 공통점이 당연히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그만큼 또 쉽진 않습니다. 싸네. 가서 나 해야지.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파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권리 분석. 일단 등기부등본을 보셨을 때는 아무래도 이 낙찰가액에서 모두 해결될 수 있어서 간단하지만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임차인이 있습니다. 네, 온비드 같은 경우는 이 공매, 이 온비드 사이트 같은 경우는 회원 가입만 하시면은 이 시그니엘 레지던스 이 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세대 안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니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온비드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확인을 해보면 이 호실에는 지금 현재 임차인분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아마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차임이 미상이기 때문에 사전 조사가 필요함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는 임차인분이 이 온비드 이쪽 자산관리공사 공매를 진행하는 여기에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차임을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상으로 적어놨고, 근데 시그니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고가 부동산인 만큼 월세 보증금이 적지 않은 금액일 것이고, 만약 전세로 계신다고 하면 이 금액조차도 적은 금액이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공매와 또 경매의 차이가 뭐냐면은 공매는 이 낙찰받으신 분이 직접 명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는 이거 보호하는 부분에서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강제 집행이라든지 좀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아마 경매 쪽으로 더 많은 분들이 좀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경공매는 항상 참여하기 전에 이 현장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시그니엘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주변 상황은 가서 파악하실 수가 있지만 현장 방문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기 자체가 외부인들이 들어가기 쉬운 곳이 아닙니다. 왜냐면 다른 입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보안이 굉장히 철저한 곳이기 때문에 경공매에 제가 참여할 거라서 뭐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하면은 들어오십시오 막 뭐 물어보십시오 이럴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용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현장이 가서 직접 분석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임차인 부분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좀 도움을 받는, 특히 이런 고가 부동산일 경우에는 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냐면 바로 입찰가 산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번 참여해볼까 하는데 입찰가는 어느 정도 적는 게 적당할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지금 지난처럼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하는 때라면은 일단 높게 써보고 보자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가격 입찰가를 산정하는 부분에 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입찰가를 산정하는 데는 또 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매나 경매나 입찰할 수 있는 게 뭐 기회가 여러 번 적었다.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게 아니라 입찰가를 적어낼 수 있는 기회는 딱 단 한 번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정말 또 근접하게 쓰셔서 최대한 그 금액에 맞게 또 가장 적당한 금액에 낙찰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참고를 하고 뭐 여기저기 이제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게 입찰가 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무조건 막 높게 써서 막 이 낙찰을 받는 게 아니라서 난 200억 쓸까? 그럼 당연히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이 미묘한 그 금액대 사이에서 제일 적정 가격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낙찰가에 근접을 해서 좋은 가격에 또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은 이 자금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공매는 저는 이제 여쭤보시는 게 아무래도 규제에서 좀 제외되지 않나요? 정말 얘 듣기로는 뭐 대출이 한 80%까지 나온다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그널 레지던스는 용도가 오피스텔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수할 때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난 주거용으로 쓸 거야 해서 개인으로 받으시면 DSR 적용이 되고, 네, 그게 아닌 사업자로 받으시면은 똑같이 감정평가액에서 60%에서 70%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하시고, 또 지금은 금리가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출 한도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유동성 있는 자금이 내가 좀 여력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내 자기 자본을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좀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낙찰이 됐어. 무조건 최저가 그 입찰 금액의 10%를 입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먼저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왜냐하면 보통은 입찰 금액을 입금을 하고 나서 10%를 입금을 하고 나서 자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취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적인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경공매 소식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또 기회가 있으시면은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앞으로도 제가 시장 돌아가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발빠르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또 이렇게 한겨울이 돼서 나타나지 않고 조만간 빨리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